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대선 기간 동안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시간입니다. 8월 2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지난 금요일 입당을 했는데 오늘 그 국민의힘에 들러서 상당히 화려하게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 제가 그전에 당 접수할 것 같은 기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오늘 첫날부터 초선 의원들, 50명이 넘는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하고 강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본인의 구상, 비전 같은 것도 설명을 하고 또 당 사무처를 한 바퀴 돌려보면서 이 격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곧 재선 의원, 삼선 의원들 또 이렇게 같이 이 모임도 갖고 또 나가서 본인이 좀 코로나 상황을 봐서 이 길거리에 나가서 당원 배가 운동까지 벌이겠다. 상당히 야심차게 지금 거의 중심에서는 국민의힘 중심에서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나머지 13명 또 특히 최재형 모레 최정천 감사원장이 모레 대권 출정식을 갖고 정식으로 이 양당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치고 올라오겠죠. 그리고 홍준표 또 유승민 기존의 주자들도 기세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될 텐데 원희룡 제주지사도 지사직을 사퇴를 하면서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민의힘 안에서 내부 경쟁이 상당히 활발하게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모습은 결국은 범야권 입장에서 불리한 게 아니죠.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넣은 것을 보면은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나서 여론이 대선 주자 선호도가 더 높아졌다. 그런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경선을 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면은 윤석열뿐이 아니고 최재형도 그렇고 다른 주자들도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야권 입장에서 보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리스크도 하나 있습니다. 자, 안철수 변수, 그 다음에 이준석 리스크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하면서 당 회의실 그 뒤에 보면은 백드롭이라고 하죠. 그 백드롭에 보면은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백드롭에 보면은 그동안 이 배터리 충전하는 모양의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충전 중 이렇게 써놨었죠. 그래서 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이 되면은 지금 로딩 중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로딩이 끝나서 충전이 되면은 이게 가용할 수 있는 대선 후보들이 전부 풀로 차서 우리가 다 풀이 이제 찼기 때문에 완전히 충전 다 했다. 자, 로딩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 본선에 지금 경선에 지금부터 뛰어들겠다. 자, 이런 의미로 그 판을 만든 것이죠. 백드롭을 만든 것인데 오늘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이 이 로딩 중 글귀 그리고 충전 중인 배터리가 있는 그 배터리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다 칠해버렸습니다. 자, 빨간색 스티커로 다 채웠죠. 다 충전됐다 이겁니다. 자, 로딩 끝났다. 충전됐다. 자, 그러면서 이 윤석열 전 총장 입당으로 다 끝났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입당한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글쎄요. 과연 끝났을까요? 안철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안철수가 들어오기 전에서 이게 상황이 다 끝났다 하고 다 빨간색으로 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혹시 오해를 할까봐 말을 하는데 나중에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합당이 되면은 이거 다시 길게 늘려서 붙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변수, 이준석 리스크가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이것이 좀 더 결국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나중에 대선 구도를 완전히 흔들어 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사실 이준석이 처음에 6월 11일 당대표 되고 나서 본인에게 부여된 그 과제는 크게 세 가지였죠. 3당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 홍준표 복당,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입당, 그리고 안철수와의 합당 이 셋인데
자, 복당은 뭐 수월하게 됐죠. 수월하게 됐는데 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입당까지, 윤석열의 입당까지도 일단 됐습니다. 됐지만 이것이 상당히 이 어떤 화학적 결합을 하기에는 두 사람 간에 또 앙금이 생겼습니다. 이준석과 윤석열 사이에. 입당 과정에서 이준석 패싱하고 전격적으로 이준석이 지방에 갔을 때 입당을 해버렸죠. 그 뒷이야기들은 어제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큰 줄기에서는 그 줄기입니다. 두 사람이 원래 오늘 8월 2일 그 입당을 하기로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이준석이 그것을 언론에 대리안에 흘려버리는 바람에 윤석열이 이준석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이준석이 지방에 가 있는 사이에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입당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이준석이 서운한 감정을 또 토로를 했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후유증을 남긴 입당까지는 됐습니다. 자, 복당, 입당 됐는데 합당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이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갑질 논란까지 일어났죠. 자, 지난주에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가 합당 협상의 시한이다.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최후 통첩을 하니 국민의당 쪽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리고 왜 이번 주까지냐? 이번 주 끝나면은 윤석열 본인이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다 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일종의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건드렸는지. 자, 감정을 건드린 이 상황에서 오늘 안철수 대표도 상당히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제 뒤로 멀리 보이는 저 청와대 앞에서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하라, 책임을 져라 이런 요구를 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죠. 그리고 본인은 드루킹 사건, 여론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2017년 대선 때 안철수 당시 후보가 내가 뭐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때 여론조작으로 막 그런 여론을 만들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문재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제1야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은 몰랐을 거다. 대통령은 몰랐을 거다. 송영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오히려 면죄부를 줘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드루킹 특검 연장해서 다시 수사해야 된다. 몸통을 가려내야 된다. 대통령이 몸통일 수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은 또 제1야당 대표가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안철수는 이준석 제1야당 대표가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합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이 제1야당에 모이고 있고 국민의힘에 뭐 윤석열도 그렇고 이 축제 분위기로 보이지만 실제로 과학적 지표를 살펴보면 이와 반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심히 우려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적 지표는 뭐냐 하면은 여론조사에서 이 대권 주자들 여권 대권 주자, 범야권 대권 주자를 나눠서 지금 지지를 받는 그 합을 하면은 범여권 대권 주자들이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범여권이 하나로 뭉치고 범야권이 하나로 뭉쳐도 지금 질 가능성이 높은데 범여권은 지금 민주당은 둘로 쪼개질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6명이 본경선에 들어갔죠. 뭐 지지고 볶고 해도 본경선을 했기 때문에 누가 따로 출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범야권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 경선도 들어가지 않았을 뿐더러 안철수가 밖에 있어서 안철수가 만일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범야권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안철수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제1야당과 제2야당의 플러스 통합이 정권 교체를 담보할 수 있다. 지지자 저변을 오히려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마이너스 통합이 된다면, 본인을 빼면은 마이너스 통합이 된다면 정권 교체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 배경은 이런 겁니다. 2017년 조기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지금 통합의 대상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다 같이 당을 따로 해서 나갔죠. 당을 따로 해서 나갔는데 그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만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가 24,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21.4,
그리고 유승민 6.7 이렇게 받아서 이 후보들 지금 재수에 나서 있죠. 지금 재수에 나서 통합 대상인데 이 세 후보의 합이 52%가 넘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나왔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41%로 당선이 돼버렸죠. 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따로 나가고 특히 안철수를 완전히 이준석이 배제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면 그때 21%의 21.4%의 지지를 받았던 안철수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로 출마를 하면은. 자, 그런 상황이라면은 빨리 안철수도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안철수도 지금 상당히 감정이 상해 있죠. 이준석이 내 휴가 중이라서 빨리 내 휴가 가야 되니까 휴가 가기 전에 해야 돼. 그리고 안철수가 내가 드루킹의 피해자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는데 이준석은 그거 사과할 필요 없어. 자, 이렇게 놓으니 상당히 감정이 좀 격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지금 뭐 협상 시한 이번 주 하고 그 다음에 안 되겠죠. 안 돼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낮습니다. 감정이 막 상해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8월 말에 경선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 안철수가 거기에 합류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중간에 4강, 8강, 4강이 막 정해지는데 안철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철수 따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안철수가 출마하지 않느냐? 출마를 하려면은 나중에 또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제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다면은 이 안철수가 독자적으로 출마를 또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뭐 대선에 계속 출마를 해왔고 대선에 출마를 시도했고 본인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안철수 리스크가 대선 구도를 흔들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준석 대표, 물론 안철수 대표의 책임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좀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 과거에 두 사람이 노원병에서 같이 총선도 같이 해서 이준석이 졌죠. 그리고 이준석이 어떤 사석에서 그 자리에 없는 안철수를 욕설을 하고 비방을 하다가 당에서 징계를 받기도 한. 자, 그런 사감들이, 사적인 감정들이 개입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안철수 변수, 이준석 리스크가 범야권에서 한 명의 후보, 단일 후보가 나오는데 최대의 취약점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송국건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였습니다.